돼지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중국 혹은 중동 이렇게 한 곳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돼지는 한 고향에서 태어나 전 세계로 퍼진 동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연구로 보면 돼지는 여러 지역에서 거의 따로따로 사람 곁으로 들어온 동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돼지는 어디서 왔나가 아니라 사람들은 왜 여러 곳에서 돼지를 기르기 시작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돼지의 조상은 멧돼지입니다. 학명으로는 수스 스크로파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유라시아 여러 지역에 넓게 살던 야생 멧돼지입니다. 이 동물은 숲과 강가, 농경지 주변에 잘 적응했고 먹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뿌리, 열매, 곤충, 작은 동물, 그리고 사람이 남긴 음식물까지 먹었습니다. 이 특징이 훗날 돼지를 가장 인간적인 가축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소나 말처럼 넓은 초지가 꼭 필요하지 않았고 양이나 염소처럼 긴 이동 생활에 맞춰진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돼지는 마을 옆에 붙어 살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돼지 가축화의 큰 그림은 대략 이렇게 정리됩니다. 서아시아, 특히 동부 아나톨리아 일대에서는 기원전 8500년 무렵 초기 집돼지의 흔적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황허 유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6500년 무렵부터 돼지, 사육의 핵심 무대가 나타납니다. 물론 정확한 연도 하나로 딱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야생 멧돼지와 집돼지는 서로 닮았고 길들여지는 과정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돼지의 역사가 단선적인 이동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점을 가진 복잡한 역사라는 점입니다. 그럼 왜 하필 돼지였을까요? 답은 의외로 생활 경제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부산물이 생겼습니다. 곡식 껍질, 먹다 남은 음식, 저장하다 상한 작물, 밭 주변에서 나오는 잡다한 먹을거리들. 사람에게는 쓸모가 줄어든 것들이 돼지에게는 먹이가 됐습니다. 돼지는 이것을 고기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번식이 빠릅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고 성장도 비교적 빠릅니다. 정착한 마을 입장에서 돼지는 버려질 자원을 단백질과 지방으로 바꿔주는 살아 있는 전환 장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돼지와 인간의 관계는 단순한 사육을 넘어섭니다. 돼지는 농경사회가 만들어낸 잉여와 폐기물을 다시 공동체의 식량으로 되돌리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보다는 정착 생활과 잘 맞았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말은 이동과 전쟁을 바꾸었다면 돼지는 마을 안쪽의 경제를 바꾸었습니다. 부엌, 마당, 돼지우리, 밭이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창한 제국의 동물은 아니었지만 일상에 가장 깊이 들어온 동물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서쪽의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아시아에서 길들여진 돼지는 신석기 농경 집단과 함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앗과 도구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동물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 돼지의 유전적 특징을 보면 처음 들어온 서아시아 집돼지의 흔적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 현지 멧돼지와 반복적으로 섞였고 그 결과 유전적 구성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돼지의 이동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집돼지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그곳의 멧돼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살기 어렵습니다. 울타리가 약하거나 방목이 이루어지거나 숲과 마을의 경계가 가까우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축의 역사와 야생의 역사가 뒤섞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돼지뼈 하나만 보고 단순히 야생이다,
가축이다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워합니다. 치아 크기, 뼈의 형태, 먹이 흔적, 동위원소, 고대 DNA 같은 여러 단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동쪽으로 가보면 중심 무대는 중국 북방입니다. 특히 황허 유역은 동아시아 초기 돼지 사육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황허 유역의 농경은 조화 기장 같은 잡곡 재배와 연결되어 있었고 정착 마을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돼지에게 잘 맞았습니다. 사람의 거주지가 안정되고 곡물 부산물이 생기고 마을 주변에서 돼지를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동북 중국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친 돼지의 현지 기원과 확산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반도는 대륙의 동쪽 끝이자 바다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농경, 토기, 금속기, 사람의 이동이 여러 방향으로 오갔고 동물도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 돼지가 정확히 언제 처음 가축화되었는지는 아직 간단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현재 확실하게 논의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영남 지역의 고고 자료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나온 돼지류 뼈와 치아를 분석한 연구들은 적어도 기원전 5세기 무렵 한반도에서 집돼지의 존재를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는 멧돼지 이용이 널리 보이지만 원삼국기로 가면 집돼지가 더 우세해지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육으로 바꿨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안정된 취락, 농경 생산, 의뢰와 잔치, 고기 수요가 함께 변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한국 재래돼지의 유전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국 재래돼지의 계통이 중국 북방, 특히 만주권과 가까운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대략 2000년에서 3000년 전 사이 북방계 집단이 한반도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남아있는 재래돼지 집단의 유전적 뿌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한반도 돼지의 모든 역사가 중국 북방에서 한 번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다가 20세기에는 유럽계 품종의 유전자도 들어와 오늘날의 돼지는 더 복합적인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한반도 돼지 문화에서 가장 생생한 사례를 하나 꼽자면 제주 흑돼지를 빼놓기 어렵습니다. 제주 흑돼지는 지금은 맛집과 관광의 이미지로 많이 소비되지만 원래는 훨씬 깊은 생활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의 전통적인 통시 또는 도통은 화장실과 돼지우리가 결합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 위생 감각으로만 보면 낯설 수 있지만 당시의 생활 환경에서는 인분과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고 퇴비를 만드는 순환 장치였습니다. 이 구조를 미화할 필요도 혐오스럽게 소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환경과 자원 조건입니다. 섬에서는 모든 것이 귀했습니다. 먹을거리도 거름도 노동력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돼지는 그 사이에서 생활에 남는 부분을 다시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있을 때 돼지고기는 공동체의 음식이 됐습니다. 혼례와 상례, 마을 잔치에서 돼지는 나누어 먹는 고기였고 제주에는 돈베고기, 고기국수, 몸국 같은 음식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돼지는 늘 경계에 있었습니다. 야생과 가축의 경계, 숲과 마을의 경계, 음식물 쓰레기와 귀한 고기의 경계, 일상과 의례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역사는 깨끗하게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시작된 길이 있고
중국 북방에서 시작된 길이 있고 유럽에서는 멧돼지와 섞이며 바뀐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고고하게 뼈와 유전학의 흔적, 그리고 제주 같은 지역의 생활 문화가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돼지를 볼 때 흔히 떠올리는 건 삼겹살, 족발, 흑돼지 구이 같은 오늘의 식탁입니다. 하지만 그 식탁 뒤에는 훨씬 오래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동물과 함께 살 수 있었고, 어떤 동물이 사람의 마을을 바꾸었는가? 돼지는 인간이 정착하고 농사 짓고 남는 것을 처리하고 함께 먹는 방식을 바꾼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원산지를 묻는 일은 결국 인간의 마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돼지는 한 곳에서 온 고기가 아니라 인간이 정착하며 만든 생활의 틈새를 따라 여러 번 사람 곁으로 걸어 들어온 동물입니다.